통제받지 않는 재판 권력을 중앙지법이 독점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명의 재판부가 주요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한번 보십시오. 조국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홍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은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아니, 조국 사건 하나 맡기도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까지 주고, 그다음에 선거 개입 사건까지 이 김미리 판사가 다 한다? 이 김미리 판사가 대한민국 정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지금 1월 달에 기소됐는데 10월까지 5번의 준비 기일만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앞으로 이 수많은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김미리 재판장이 다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우리 민중기 법원장님, 자꾸만 그 재직 기간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보시죠. 최근 10년간, 11년간이죠. 이 중앙지법원장을 지내신 분 이 재직 기간을 쭉 보니까 우리 민중기 법원장님이 조금 특이하게 길어요. 뭐 길게는 2년 6개월, 짧게는 뭐 한 달 지내시면, 한 달은 뭐 그렇지만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하고도 3번째로 뵙는 거죠, 법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저는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은 전부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사법부 아닙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이 아주 독점적으로 중앙지법에 몰려있는 거예요. 재판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앙지법의 공용화, 비대화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법개혁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중앙지검 국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전체적인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중앙지검에 주요 사건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지법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안한 게 중앙지검을 분리하자, 해체하자. 그래서 서부지검, 동부지검으로 나누자. 마찬가지로 중앙지법도 이렇게 비대화돼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주요 사건을 다 지고 거기다가 또 법원장님께서 장기 집권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법원의 민주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중앙지법을 분리해서 서부지법이라든지 동부지법이라든지 이렇게 나누고 모자라면 강남지원, 강북지원, 강수지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법부의 독점, 이 중앙지법의 독점 이런 것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중앙지법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규모가 너무 커서 관리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여러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적 관리의 그 적정 효율 등등을 고려한다면은 좀 관할을 분산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재판 권력을 중앙지법이 독점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넘겨보세요. 더더욱 문제는 중앙지법이 독점적으로 재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 민정기 법원장님이 장기 집권하고 있고 또 한 명의 재판부가 주요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한번 보십시오. 조국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홍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은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아니, 조국 사건 하나 맡기도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까지 주고 그다음에 선거 개입 사건까지 이 김미리 판사가 다 한다? 이 김미리 판사가 대한민국 정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지금 1월 달에 기소됐는데 10월까지 5번의 준비 기일만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아니, 좋아요. 우리 조국 사건 2개하고 최강욱 비서관 사건은 같은 조국 사건이니까 넘는다고 치더라도 이 백원우, 박영철, 송철호, 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이 김민희 판사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나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부에 여론의 주목을 받는 여러 사건이 해당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에 몇 사건은 또 다른 재판부에 지금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우리가 아는 아니요, 저는요, 중앙지법에 집중된- 이런 중요한 사건이 다 몰려있는 건 문제지만, 그 중앙보다 내에서도 이 형사 21부가 이런 주요한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넘겨보세요. 앞으로. 어떤 발언을 했냐 그러면요, 조국 전 장관 3차 공판에서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 이런 멘트를 재판장이 한다? 이게요,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반격. 이거는요, 정치적 용어예요. 그야말로 정치 프레임입니다. 개혁을 하려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저항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는요, 이 사법부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 프레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고등법원 판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재판장이 법정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용어 자체가 정치적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김민희 판사의 그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쭉쭉 한번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이런 분한테 이런 주요한 정치적 사건이 모두가 있다? 이러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잃는 거 아닌가? 저는 이 판결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 조국 사건에 있어서 이거는 검찰의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국 사건의 판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원장님, 이거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이야말로 개혁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그 진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마 그 해당 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검찰청에 들려서 진술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검찰에서의 증인 그 진술조서 열람이 그것이 해유 등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자제하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증인의 만남에 대한 얘기고요. 네. 어떻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얘기를 재판장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 발언을 재판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럴 만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 수많은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김민희 재판장이 다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그 문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회, 연구회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또 판결 결과 몇 개의 판결을 들어서 그 정치적 성향을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아니, 제가 김민희 판사 뭐 어디 출신이나 얘기 안 했어요. 어디에 들어있다고. 문제는 재판에서 이런 나라 정치적 언어를 한 거예요. 예. 그런 변호장님이 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어떤 정치적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언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제가 그 잘잘못 당부까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예.